공이 한 80%면은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예, 이제 과가 한 뭐 2, 30%는 있다. 뭐 이런 예, 시각으로 봐야지 그걸 전적으로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 보는 사람이 알아서 봐야지. 예, 공부, 다음에 또 예,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말하더래. 끝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어떻게 이 책 내용에 그 사람들 응보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유란샤 책이요? 예. 예, 여기 그림을 한 장 어디가 있나? 이게 1498년에 음, 메디치 플로렌스 그 당시에는 이태리라는 국가가 없고 전부 시티 스테이트예요.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플로렌스는 메디치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떤 똑똑한 도미니칸 신부 사보나롤라 지로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서 돈을 막 들여가지고 메디치가에서 그 사람을 불러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자마자 사람들한테 그 메디치가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고 뭐 이모랄하고 음, 그 보티첼리 같은 사람 그림을 보면은 그 여인들이 이렇게 see through silk 속이 뒤다 보이는 비단 옷 같은 거 입고 이게 부도덕하다 이렇게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나처가 되게 많죠. 나체 음, 그 스프링이라는 그림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래서 한참 인기를 얻었는데 나중에는 교황까지 뭘 잘못한다라고 비판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엑스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각 종교에서 파문한다 그러죠. 파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교황을 공격하다가 어, 이 화형에 처하려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지했다가 좋아서 지지했다가 어, 깨끗한 신부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아, 예, 환영했는데 그것도 또 정도지 너무 너무 지나쳐가지고 교황까지 간이 커져가지고 교황을 공격하니까 교황이 파문시켜서 여기 이게 플로렌스에 있는 광장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여기 그림 보입니까? 예. 예, 예. 네. 예. 여기서 화형에 처하려고 그러는데 아, 뭐 잘 안 돼가지고 화형에 왜 처하느냐? 아, 어, 도미니칸 신부하고 프란시스칸 프라이어, 프란시스칸 신부하고 양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두 계급이 카톨릭에서 보면은 멘디칸트라는 게 있어요. 멘디칸트라는 게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예, 그래서 저 불교에도 이렇게 밥을 구걸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불교 신불 일본에 가도 음. 그런 시주 받는 거? 아, 시주 받는 거는 앉아서 받는 거고 음. 사람들은 거지로 집집마다. 나가서 아, 구걸하는 거예요. 예. 그거 똑같이 또 시주라고 예. 그래.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멘디칸트니까 가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예수님이 아, 가난하게 살았다 이래가지고 교황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 계급을 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파가 큰 차이는 없는데 한쪽은 신학 이론을 너무 치중하고 어쨌든 깨끗한 걸 부르짖고 이러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처음에는 환영했던 사람이지만 음. 너무 지나치어 가지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을 결국 처형했다고요. 화형을 시켰어요. 그 불이 막 화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고 음, 그냥 목을 잘랐다는 목을 얘기인 것 잘랐어요. 같아요. 예. 목 그래서 자르는 거 보니까 한 번만에 목 자르는 게 아니라 도끼를 칼을 둔하게 내놓으면 7번씩 쳐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 나는 한 갔나? 번 치면 그냥 댕강 잘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 참 사람들 잔인하다. 그런 거. 여기 있구나. 오케이. 어디 읽을 차례인지 아십니까? 4장이요. 사장. 70편의 4장이요. 4장, C족, 네. 족. 예, 그거, 에, 여기 넘버 6까지 읽어주세요. 네. 4. 시족과 부족. 첫 평화 집단은 가족이었고, 다음에는 시족, 부족, 나중에는 민족이었으며, 민족은 결국 영토를 가진 현대 국가가 되었다. 유라시아의 나라들이 아직도 전쟁 준비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오늘날의 평화 집단들이 혈연을 넘어서 국가들을 포함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격려가 된다. 시족은 부족 안에서 혈연을 가진 집단이며 그들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어떤 공통된 이익에 빚을 지고 있다. 1. 공통된 조상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2. 공통된 종교 토템에 충성한다. 3. 같은 지방 사투리를 말한다. 4. 공통된 거처를 함께 쓴다. 5. 같은 적을 무서워한다. 6. 공통된 군사 체험을 가진다. 예, 질문 있습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 C족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죠. 예? 특히 뭐 신라 이런 쪽에 보면은 무슨 가야 이런 C족들이 아, C족인지 부족인지 예, 예, 통일 국가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예,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음. 작게난 나라였어. 조그만 나라였어. 예, 계속 읽어주세요. 시족의 수령들은 반드시 부족 추장에게 종속되었고 초기의 부족 정부는 시족들의 허술한 연합이었다.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은 결코 부족 형태의 정부를 개발하지 못했다. 시족의 평화시 추장은 보통 모계를 통해서 다스렸다. 부족의 전시 추장은 부계를 확립했다. 부족 추장 및 초기 임금의 법정은 시족의 수령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을 임금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초대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협조를 더 단단히 확보하게 만들었다. 시족들은 지역의 자치정부에서 값진 목적에 쓰였지만
크고 강한 국가의 성장을 아주 더디게 만들었다. 여기 평화시 추장이 있고 전쟁시 추장이 따로 있는데 점점 전쟁시 추장이 전쟁 끝났네요. 빨리 물러나질 않고 계속. 계속 붙들고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주저앉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비군을 만들어요. 이제 상비군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수메르 사람들이에요. 그 다시 사람들 모으고 훈련시키려면 힘드니까 계속 그냥 남아있게 하자. 그리고 이 부족 추장의 법정이라는 게 한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기원전 한 1010년, 음, 경에 임금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하고 솔로몬이 40년씩 왕 노릇을 해요. 되게 오래 했네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럼 보면 구약에 보면 사사기라는 게 있어요. 사사기가 영어로 judges. 음, 아, 이 사람들이 어, 시족의 수령들로 구성되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네. 임금의 법정.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경우에는 임금을 아직 못 뽑았고 사사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부족? 선지자로서 하나님한테서 메시지를 받는다 헛소리 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헛소리 다스려요. 무슨 빼고해. 헛소리가. 예. 교인들이 그냥 그냥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예, 사람들이 복종하니까. 아, 그래.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거 에도 시대 때 그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덕후가 왜 이에야스가 자꾸 이 쇼군들을 때려 엎으니까 쇼군들이 불안하잖아요. 땅을 나눠줄래도 혼자 다스릴 수는 없고 땅이 너무 커서 예, 그래서 어, 각 지방마다 다이묘를 임명을 하는데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이모들이 예, 그거를 막느라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무역을 못하게 해요. 무역하면 금방 부자가 부자가 되니까. 돼가지고 군대를 확 늘리니까 그거를 막았고 또 처자들을 에도에다가 놓고 가라고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사무라이들을 전부 행정가로 만들었어요. 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반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몇 대를 해먹었죠. 예. 음, 그래서 어디 13대인가 해먹다가 메이지 유신 1860년 경인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통치권을 덴노한테 다시 돌려줘요. 음, 질문 있습니까? 없는가 보네.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5. 정부의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작이 있었고, 결혼, 산업, 종교와 꼭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부는 점진적 진화의 산물이다. 초기의 시족과 원시 부족들로부터 연속되는 체제의 인간 정부가 차츰 개발되었고, 20세기에 둘째 3분의 1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
및 시민 규제에 바로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부는 생겼다가 없어졌다. 가족 단위가 차츰 나타나자 시족 조직에서 같은 피를 가진 가족들의 집합에서 정부의 기초가 세워졌다. 진짜 정보단체의 처음은 장로회의였다. 이런 규제하는 집단은 어떤 유능한 방법으로 탁월함을 보인 노인들로 구성되었다. 야만인도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였고 장로들이 지배하는 오랜 세월이 뒤따랐다. 나이든 소수가 이렇게 독재하는 통치는 차츰 족장의 관념으로 발전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에집트에서 나온 게 기원전 한 1250년대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뭘 떠돌이 생활하고 그러다가 어, 기원전 1200년서부터 인구가 좀 늘어났고 그때부터 다윗 왕이 생길 때까지 거의 한 200년이 남았거든요. 네. 네. 그 기간에 어, 어디 저 그 북쪽 지역을 지금 레바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원래는 해적이었고 그랬는데 그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또 내륙에 있는 그 필리스틴이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 어, 한국말로. 예, 다 거의 비슷한 친척 예, 족속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생기기 전까지 한 200년 지금 간격이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오래 걸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특히 모계 가족은 더 오래 걸렸죠. 나중에 전쟁할 때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바뀌죠.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 경우에는 모계 사회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국가를 아직도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죠. 결국은 만들긴 만들었을 텐데 너무 그걸 못 늦었군요. 만들었으니까 빨리 못 만들었으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당했죠. 그 나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경제사를 공부했는데 영어도 시원치 않고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음,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 네.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안을 많이 죽였는데 인디안 죽인 것보다 그 유럽 사람들이 와서 전염병을 많이 옮겼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죽은 게 더 많다고 그래. 그 두 종류가 거의 아마 숫자가 맞먹을 거예요. 음, 그렇게 주장해요, 학자들이. 서양 사람이 안 왔으면 그 전염병 같은데 안전했겠죠? 그래서 동양, 동양 사람, 전염병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전부 아시아에서 시작해요, 전염병이. 음, 요즘에도 그렇죠. 에이비안 플루, 버드 플루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 다 홍콩, 중국, 여기서 예, 흘러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에서 예, 나오잖아요. 우한 그, 지역이 나는 거기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그 우한 대학이 무지하게 커요. 어, 여기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대학보다 면적이 한 10배는 클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 하늘에는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응, 땅에는 수조와 항조가 있다. 그렇게 뻐기고 우한 사람들이. 우한 사람들이 응. 그렇게 뻐겼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 교수님,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지금도 모계 사회예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도 그러겠지. 바로. 그건 아메리카 모르겠는데요. 인디언들이 뭐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걔들 자치구역 외에는 그 거의 뭐 없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아니, 저기, 걔들이 아직도 어, 자꾸 부족단이나 이렇게 자꾸 나쁜 땅이 나쁜 지역으로 몰아붙여.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인디안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으로 거기가 살아라 이렇게 자꾸 인디아 보호구역이요. 예, 보호구역.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스펜에 한 10년 전에 갔어요, 그게? 20년 전에 갔는가? 그때 거기 보니까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 그 아메리칸 인디안의 숫자가 늘어난다고요. 아, 그래요? 예, 음. 다행이네. 예, 그 정부에서 뭐 보조금인가 뭐 준다면서요, 거기는. 예, 서포트가 예,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 뭐 미국 땅을 100% 중에서 99% 먹어치우고 1% 조금 지금은 남겨주는데 큰돈 주는 거에 불과하지만 뭐 사는 게 그렇죠. 자식을 많이 낳아야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음, 그 말이에요. 예, 자식을 안 낳으면은 인류의 기초가 허물어져요. 한국은 난리 났네. 한국 너무 조금 한 났어. 세대 지나면 없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반으로 줄어들겠지. 이제 내년쯤 되면 그렇지 뭐 붙이겠죠. 출산율이 뭐 최저니까 지금. 예, 붙이겠죠. 음. 한국같이 작은 나라는 아니 일본도 뭐 어디 나온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버블 경제가 이제 92년도에 무너졌나요? 예, 무너졌을 때 예, 그때 일본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아, 예, 예, 그래요. 예. 뭐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일본도 이제 거의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는가 보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한동안요. 예, 그러다가 그게 이제 1990년대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출산율이 2000년대 이제 이렇게 좀 지나면서 다시 조금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음, 이것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뭐 여러 음, 가지 좀 잃어버린 30년이 됐지만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안정화가 되니까 출산율이 다시 좀 올라가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출산율이 떡 떨어질 때 그때 상황이거든요. 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높고 지금 일자리는 별로 없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수입은 없고 또 그 집값은 높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거의 뭐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예, 못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 발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죠. 사회가 예, 적응을 미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나는 한 15년쯤 전에 예. 삼성에서 아, 주관하는 경제학 저널이 있어요. 거기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한국의 제일 참, 지금 급한 문제는 여자들한테 어머니한테 자꾸 경제적인 원조를 해서 자식들을 좀 많이 낳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음.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중 선생님하고 우리 집은 그래도 셋씩 낳았으니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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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아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초기의 장로회의에는 모든 정부 기능, 곧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의 잠재성이 존재했다. 당대의 관습을 풀이했을 때 그 회의는 법정이었다. 새로운 양식의 사회가습을 세울 때는 입법기관이었고 선포와 법령이 시행되는 한도까지 그것은 행정부였다. 그 회의의 의장은 나중에 부족 우두머리의 선구자 중에 하나였다. 제 컴퓨터에 이게 지금 뭐가 예, 됐어요. 어떤 부분은 소리가 제 잘립니까? 선생님 제 읽어주세요. 제가 이게 자꾸 뭐가 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 예, 네. 어떤 부족에게는 여자 회의가 있었고, 때때로 많은 부족이 여자 통치자를 가졌다. 홍인의 어떤 부족들은 7인 회의의 만장일치 통치를 따르는 면에서 오나모나론톤의 가르침을 보존했다. 예, 질문 있습니까? 몬톤. 아, 이게 7인이면은 만장일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거는 로마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잠깐. 예, 음, 로마, 로마에서 황제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상원이라고 그랬죠? 세나투스라고 그랬나? 예. 네. 그래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아우구스투, 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맡고, 그 다음에 법정이 또 음, 있는데, 이 법정이 중요한 게 법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재산 털리고 목숨을 날리는 건 그냥 아주 간단해요. 아, 그래? 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아, 줄리어스 시저가 목을 날렸잖아요. 뭐 그 사람은 목이 날아간 게 아니고 이 찔러가지고 아무튼 단도 죽었다는 얘기. 예, 그게 그 한 예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도. 그 한쪽이 너무 세지면은 예. 다른 쪽에서 반발이 생겨서 계속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을까요? 예, 네. 다투는 사회가 평화나 전쟁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기는 어려웠다. 원시의 교섭은 유익한 일이 드물었다. 여러 시족의 수령들이 명령하는 군대는 한 사람이 지휘하는 강한 군대에 맞서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종족은 일찍부터 배웠다. 전쟁은 반드시 임금을 만들었다. 처음에 전쟁 추장은 군사 근무에만 뽑혔고 평화 시에는 그 권한의 얼마를 포기하곤 했는데 이때 추장의 임무는 사회적 성질을 더 띄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그들은 평화 기간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한 전쟁에서 다음 전쟁이 있기까지 내내 계속하여 다스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흔히 한 전쟁이 끝나고 다음 전쟁이 생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이 초기의 전쟁 군주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예, 외부 족속들하고 네. 싸움이 생기면은 어, 자기가 파워를 네. 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줄리어스 시저가 기원전 55년에
프랑스 지방, 옛날에는 갈리아라고 그랬는데, 거기, 로마 군대를 두 군단을 몰고 가요. 두 군단에, 한 군단에 한 5천 명씩, 아, 4,800명, 5천 명, 두 군단이면 10,000명가량 되죠. 데려가서, 어, 그, 다리를 막 놓고, 다리, 어, 브릿지. 어, 강을 건널 수 있게, 예, 이 켈트족이, 아니, 갈리아족 쪽이 뭐, 영국 침략했을 때는 예. 다리도 막 놓고 그러는 로마 군인이 아주 엔지니어링을 잘해요. 예. 그런데 영국에는 가서 소득을 못 못 얻었어? 받고 아, 금이 있는가 싶어서 갔다가 그냥 못 찾았는 예, 모양이지. 부탕치고 음. 그 켈트 쪽은 이 몸에다가 문신을 많이 하는 족속들이에요. 어, 근데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소수가 가도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하면 되니까 급하기 쉬웠다는 예, 거죠. 뭉치질 못하는가 보죠. 예. 그 상비군을 처음 만드는데 자꾸 전쟁 시 추장이 느릿느릿 빨리 안 물러나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하자. 음. 이래가지고 상비군이 수메르에서 처음으로 생겨요. 음. 아, 그게 수메르 문명이 뮤지엄에 많이 있는 것이 그랬었군요. 수메르 지방에서 처음으로 도시 국가들이 생겨요. 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 교수님, 이게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위에 보면 결국 그 원시 시대의 인간들도 그 권력욕 때문에 뭐 전쟁도 일부러 계속해서 한 거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 욕이라고 하는 게 살아남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시 시대부터 이런 욕구가 아, 잠재적으로 있었던 걸까요? 예,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음. 두목 노릇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어, 사람들, 그, 베네핏은 남자한테 있잖아요. 음.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고 자기 권력을 사용하는 게 매력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또 아, 어떻게 이렇게 파워는 뺏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니까. 뭐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눠 가지지 못한다고 예,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예, 예. 뺏어야 예, 된다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 차지하는 케이스가 많죠. 아, 음, 예. 근데 보통 암컷에는 없잖아요. 수컷에 주로 있지.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파워를. 여자 여자들도 중국 역사에 보면 무슨 척천무호니 무슨 그렇죠. 그래서 또 누구냐 서태후 한, 서태후. 한 나라에 뭐지? 유방이 쫓겨나니까 그 마누라가 예. 예, 어, 네. 예. 여씨 족속들을 전부 다 여태후 등용했죠. 음. 음, 그래서 누구냐 장자방 중국에 있는 장자방 음. 장자방은 딱 그 여씨를 보고 한번 보고 나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빨리 떠야 그래서 되겠다라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에 숨어 있는 거니 중국의 장가계라고 있어요. 장자지에 예. 장가게 거기 가서 숨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여태우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 넓은 전지에 사람을 어떻게 찾아? 거기가. 조용히 이름 안 남기고 조용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그래요. 장각에 가보니까 거기 숨었다고 안 그러면 잡혀 죽을 거니까. 잡혀 죽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찌감치 가는데 한신이라는 사람 멍청하게 그까지 못 들겠다고 목이 달라고 우리나라 한신 욕심이 있어서 그 어, 사람이 어. 우리나라로. 그래서 권력욕이 남녀 불문하고 맛을 들이면 못 넣는 거예요. 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1992년에 경제학자들, 국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소사이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 유럽에도 퍼지고 근데 하여튼 소사이티를 만들어 놓으면은 장자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장자리가.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요. 아, 그리고 투표를 하고 그러면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투표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 유럽에 자주 오기도 힘들고 1년에 한 번 겨우 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일을 못하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 유럽 안에서 다른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얼씨구나 하고 그게 잘 늘어났죠. 잘 늘어나서 1년에 미팅하면 한 120명가량 유럽에서 모여요. 모이기가 딱 좋은 숫자네. 그래요. 또 중국 챕터도 만들었더니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어니까 돈 낼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중국에 한 10번쯤 봤어요? 갔다 왔는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보다 몇 배가 힘이 강해져요.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후일에 어떤 추장들은 군대 근무가 아닌 일 때문에 선출되었고 특별한 체격이나 뛰어난 개인 능력 때문에 뽑히었다. 홍의는 흔히 두 벌의 추장, 총재, 곧 평화시 추장, 그리고 상속되는 전쟁 추장이 있었다. 평화시의 통치자는 또한 판관이요 선생이었다. 주술사가 어떤 초기의 공동체를 다스렸고 그들은 흔히 추장으로서 행동했다. 한 사람이 사제, 의원, 최고 집행자로서 행동하곤 했다. 아주 흔히 초기의 왕의 문장은 최초의 사제의 옷의 표시나 상징이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부의 행정부가 차츰 생기게 되었다. 시조 및 부족회의는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또 나중에 나타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선구자로서 계속하였다. 오늘날에는 아프리카에는 오늘날 이 모든 형태의 원시 정부가 여러 부족 사이에서 실제로 존재한다. 이 평화시 통치자가 판관이고 선생이었는데 그 역할이 삼권 분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 보면 이제 저지 판관으로서 행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임금이 될 때도 자꾸 뭐 재판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그렇죠? 베이비들 데리고 와서 이거 내 거냐 저 사람 거냐 뭐 싸우고 이게 삼권 분립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미처 생길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차츰
법정이 생기고 또 통치자 임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원 음, 또는 하원, 상하원을 갖추게 되고, 음, 그래서 영국에서도 보면, 에, 그렇게 삼권 분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렇게? 마그나 카타가 1200년경에 음, 임금이 지 맘대로 못하게 그렇죠. 대헌장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마그나 마그나 카타. 카타를 만들고 그리고 임금은 형식 세리머니얼 포지션으로 만들고 수장을 뽑아서 정치를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게 만든 제도가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책임을. 얻은 결과 영국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음, 근데 한국에는 어, 상원이 없죠. 그냥 국회 이렇게 돼 있다고. 조그만 나라라서 그런 거죠. 뭐꼭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어, 로마 시대 때부터 상원이 있었고 네. 상원이라는 게 하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국회를 상원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게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파트리샤라고 그러는데 그 귀족 가문 36개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음, 돌아가면서 다 해먹는 거예요. 보통 보통 로마 시민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36개 집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니아이 하면 주노 씨의 시족, 아, 줄리아이 하면 줄리아 시저가 속하는 그 족속 아, 뭐 이런 식으로 해다가 어,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결국은 로마 서양 단류계까지 올라가죠. 네. 예. 준, 줄라이가 그렇게 해서 나오고. 아, 참, 그렇군요.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6. 군주제 정부. 완전한 집행 권한을 가진 추장이 나타난 뒤에야 효과적인 국가 통치가 다가왔다. 한 인물에게 관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한을 줌으로써 효과적 정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발견했다. 통치권은 가족의 권한이나 재산 관념으로부터 생겨났다. 족장인 소왕이 정말로 임금이 되었을 때 그를 때때로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중에 임금은 영웅으로부터 솟아나왔다고 생각되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왕이 신성한 기원을 가졌다는 믿음 때문에 통치권이 상속되었다. 예, 유럽에는 이, 공무원 제도가 19세기 말까지 계속됐어요. 공문 제도가. 음, 그래서 이 임금이 통치하다가 임금은 형식적으로 영국에서는 로마 사람들의 그 법제도 이런 거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음, 임금이 임금 자리를
하늘에서 준 거다. 프랑스에는 그렇게 믿었다가 결국은 1789년에 혁명이 생기잖아요. 음. 예. 영국에서는 점진적인 발전을 해서 군주한테서 권력을 야금야금 뽑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었죠. 예.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루이 16세인가 예. 자기가 국가다. 아, 세 모아 뭐 어쩌고 나는 프랑스는 어는 잘 모르겠는데 음. 자기가 곧 국가다 이거예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했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사인할 때 아, 땅을 다시 나누고 독일한테서 독일 땅을 막 쪼개서 폴란드도 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쪼개서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어,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요. 예. 그, 그래서 그거를 베르사유 궁전에서 음. 사인을 했는데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 그 대문을 철문이에요. 철문인데 그걸 금으로 입혔어요. 아, 근데 아마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다 누가 집어갔겠지. 근데 그걸 다시 그랬어. 복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막 복구한 지 얼마 안 됐을 아, 때예요. 아, 근데 그 베르사유 게이트, 그걸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테이블을 놓고 귀족하고 임금하고 뭐 와서 파티 열고 뭐 고기를 들이싣고 내싣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죠. 약이 올 약이 올랐어요. 프랑스 프랑스의 어, 임금도 멍청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킨다는 거. 일으킨다는 걸 모르는 멍청이들이라. 과시하느라고 예, 그랬던 모양이죠. 그렇지. 음, 그래서 결국은 목이 잘렸어. 어, 목 자르고 예, 내쫓고. 그렇군요. 근데 영국에서는 차츰차츰 야금야금 군주의 권한을 예, 어, 프라임 미니스터한테 그다음에 물려줬어. 국회한테 자연스럽게 잘했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영국에는 여왕이나 없으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 나라에 뭐 있어요? 음, 그거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영국 그 귀족들이 미스테이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때려치고 그렇죠. 없애자 그런 어, 사람들의 의견이 소수가 아니고 예. 자꾸 늘어난다 그래요. 그게 없으면 영국이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세습하는 왕권은 이전에 임금이 죽고 후계자가 선출되는 사이에 대혼란을 일으켰던 무정부 상태를 피했다. 가족은 생물학상의 우두머리가 있고 시족은 자연히 선택된 지도자가 있었다. 부족과 나중에 생긴 국가는 자연스러운 지도자가 없었다. 이것은 추장이나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였다. 왕의 가족과 귀족 제도의 관념은 또한 시족이 이름 소유권을 가지는 관습에 기초를 두었다. 왕의 계승은 결국 초자연의 일로 간주되었고
왕족의 피는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육체화된 참모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왕은 주물 인격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왕을 무서워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형태의 대화를 궁정에서 쓰도록 채택하였다. 요즘까지도 왕의 손길은 병을 고친다고 생각되었고 어떤 유라시아 민족들은 아직도 그들의 통치자가 신에게서 기원을 가졌다고 여긴다. 그래서 일본에는 천황이라고 그러죠. 덴노가 백제에서 온 건데, 자꾸 해보면은 기원을 알 수 있는데, 또 본인이 자기는 백제 후손이라고. 그래요, 요즘 얘기하죠. 근데 신한테서 기원을 가졌다고 그래서 천황 또는 덴노라고 그러죠. 아, 그런데 메가더가 그 조명했을 때 그 사진을 찍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 그 천황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음, 근데 둘이 나란히 서서 걷고 나오니까 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너는 조그맣고. 그래서 그 신성시하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어저께 TV에서 봤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초기의 주물 임금은 흔히 운둔 속에 두었다. 그는 너무나 신성해서 잔칫날과 휴일을 빼고는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여겼다. 보통 한 대표가 그를 흉내내도록 선택되었고 이것이 수상의 기원이다. 첫 내각의 관리는 식량 관리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곧 뒤를 이었다. 통치자들은 이내 상업과 종교를 책임지는 대표들을 지명했다. 내각의 발전은 집행 권한을 개인적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직접 내디딘 걸음이었다. 초기 임금의 이러한 조수들은 인정받는 귀족이 되었고 여자들이 전보다 더 존경받게 되자 왕의 아내는 차츰 왕비의 위엄으로 올라갔다. 양심 없는 통치자들은 독을 발견함으로 큰 권력을 쥐었다. 일찍부터 궁중의 요술은 악마처럼 잔악했다. 임금의 적들은 금방 죽었다. 그러나 아주 잔악한 폭군도 얼만큼 제한을 받았다. 그는 늘 암살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적어도 자제하였다. 주술사, 마술사, 사제는 언제나 임금에게 강력한 저지 세력이었다. 나중에는 지주, 곧 귀족들이 제어하는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때때로 시족과 부족들이 그저 들고 일어나서 전제 군주와 폭군을 뒤집어 엎었다. 폐위된 통치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흔히 자살하는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자살하는 고대 사회의 유행을 낳았다. 음. 왜, 어디 질문 있습니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왕궁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나오네. 금방 이해하겠어요. 여기 그 구약에 보면 예, 이삭의 아들이 12명인데 끝에서 두 번째인가 예. 요셉이 그 브라더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먹고 에집트 상인한테 예. 거기 가서 식량 관리하는 음,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죠. 예. 제 생각에는 그 요셉이 그 이집트에 간 것이 이집트에 뭐가 남아있냐면 이크나톤 얘기가 남아있잖아요. 유일신 개념. 그래요. 태양을 숭배하는 바로 태양 숭배하는 무한갓 개념을 배워오느라고 아마 그쪽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예.
뭐 기근이 있고 그런 거는 실제 사는 거지만은 하늘에서 그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집트가 훨씬 더 진보된 예, 사회였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유목민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벌판에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채소도 없는데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예, 고달프게 살았어요. 사실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은 밭에 흙이 시커먼데 우리 이스라엘은 농사 짓기가 그렇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흙이 진흙색 비슷하다고. 우리나라도 채소도 별로 안 자라고 우리나라도 붉은 흙이잖아요. 식물이 별로 잘 안 자라고. 미국 흙이 자그마치 한국도 황토잖아요. 거기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가 고팠을 때 풍부한 식량이 나오질 않았어. 오케이. 예수님 편 또 읽을까요? 예, 120편에.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네. 여기 어디 예수님 편은 120편에 어디서부터 2장이요. 2장이라. 예. 여기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자신 수요에 주어진 제한, 아들별의 관례를 따라서 그리고 그 기법을 쫓아서 파라다스에 계신 영원한 아들의 명령에 순응하여 내가 작성하고 가브리엘이 내게 보관하라고 준 계획들과 조화되게 내가 필사자로 수여하는 이 일을 즉시 시작하도록 나는 모든 면에서 주선하였노라. 너는 유란시아에서 그 영역의 어린아이로서 자라겠고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내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내가 결심한 대로 유란시아에서 일생을 살다가 그 행성에서 체류를 마치고 내 우주의 최고 통치권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올라가려고 준비할 것이라. 내가 지상에서 맡을 임무와 너의 우주에 계시하는 것과 달리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부수되어 생기는 일로서 신의 신분을 내가 충분히 자의식한 뒤에 사타니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란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추가된 과제를 맡고 이 모든 일을 사람의 아들로서 하라고 조언하노라. 따라서 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강하게 된 그 땅의 필사 인간으로서 죄 많고 부당한 이 반란의 초기에 내가 그렇게 부여받았을 때 가졌던 권력과 어, 힘으로 달성하기를 거듭 물리쳤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품위 있게 성취하라고 제안하노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 내 우주의 최고 군주일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이를 너의 필사수요 생애의 걸맞는 결정으로 여기리라. 한 필사 인간 네바돈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지적 생물로서 신성을 욕되게 하는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의 거짓 주장에 맞서고 이를 판결하며 내가 맡은 낮은 지위에서 타락한 이 빛의 아이들이 부끄럽게 왜곡한 것을 영원히 매듭지어라. 너는 창조자 특권을 행사함으로 이 반역자들의 체면 손상하기를 완강하게 거절했은즉 내가 창조한 가장 낮은 생물의 모습을 입고 이 타락한 아들들의 손에서 지배권을 빼앗는 것이 이제 마땅하리라.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말하자면 너희 자비심이 임의의 권한으로 달성하지 말라고 훈계했던 그러한 일을 내가 필사육체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이 정당함을 너희 온 지역 우주가
뚜렷이 영원히 인정하리라. 내가 자신을 수여함으로 이렇게 네바논에서 최상위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서 이 업적을 이루는데 얼마큼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어도 너는 앞서 있었던 모든 반란 사건에서 비결된 사물을 실제로 매듭지었을 것이라.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우주에서 처리 중인 분쟁들이 실질적으로 정리될 것이라. 너희 우주를 다스릴 최고 통치권을 나중에 부여받고 나서 신이 만든 위대한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도 너희 권한에 대하여 비슷한 도전이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카일리 가스티아와 루시퍼를 판결하는 거를 그 창조자 특권으로 하는 거를 거절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상태에서 그걸 판결하는 걸로 나오는데, 어, 그거를 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 창조자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를? 창조자 특권은 아직 완전히 졸업을 못했죠. 수요 생활을 7번을 다 해서 완전한 통치권 100%를 받은 게 아니고 지금 한 99%만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하는 거는 자기 창조자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아직 없어요. 통치권을 완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쉬운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엄마가 막 베이비들한테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러면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아직 완전한 권한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네. 근데 거기 말은 예,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할 수는 루시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잖아. 아까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예수님이 아, 그렇게 권력 남용,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을 넘어서 하는 거를 거절했다. 왜 이걸 나쁘냐고. 거절보다 완강하게 손상하기를 완강하게 마다했으므로 그게 더 뭐 낫겠네요. 그런 저기 저는 표현이 거절했다 그래서 칼리스카치 루시퍼 생각했지.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네. 네, 누가 뭘 주는데 거절했다 그런 얘기가 그 아니고 말이 뭘 하지 적절치를 않아가지고 어, 얘기하겠다. 이게 이것도 다음에는 15, 좀 더 부드럽게 써야 15.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못 고치나요? 질문 있습니까?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네. 거절했다 그래서 칼리가스티하고 루시퍼라고 생각했지. 둘 다가 예수. 네, 계속 읽어주세요. 조언하건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는 해내겠지만 유라시아 탈퇴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너의 우주가 마지막 자신 수요 체험을 영원히 인정하여 가브리엘로부터 유란시아 행성 영주 칭호가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칼리가스티아의 배반과 그 뒤에 아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유란시아에 쏟아진 슬픔과 혼란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여하는 목적과 일치되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더 하라. 내 요청에 따라서 가브리엘 및 관계된 모든 존재는 그 영역의 섭리시대 판결이 선포됨과 함께 내가 유란시아에서 자신 수요를 마치는데 너와 협조할 것을 분명히 표현하였고 이 선포에 뒤이어 한 시대가 정결되고 잠자는 필사 생존자들이 부활하여 수요된 진리의 영의 섭리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질문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들을 전부 깨워서 섭리시대라는 게 아담이 온 이후에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항상 혼돈이 돼요. 어떻게 잠을 자는지 어디서 자요? 그냥 뭐 잠자는 거. 혼돈되는 사람 것보다 뭐 느낌이 안 들어. 잘. 육체는 다 그냥 분해돼 버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기록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천사들이 그 사람 그 뭐 USB 여기 스틱 저장해놓고 이런 데다가 네. 저장하면 용량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거 돌보는 사람도 7급짜리면은 뭐 1000명, 돌보고 천사가 천 명이나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아, 잠잔다는 표현이지 진짜 꿀꿀 자는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 잔다 그래서 난 되게 좋아했는데 쉬는 거잖아요. 숨을 쉬지는 않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자신을 수여하는 행성에 그리고 내가 필사자로 머무르는 시절에 거기에 사는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면 대체로 내가 선생의 신분으로 활동하라고 조언하노라. 먼저 사람의 영적 성품을 해방하고 돋아주는 내 눈을 돌리라. 다음에 어둠에 빠진 지식층에서의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혼을 치유하며 오랜 세월 동안 지녔던 두려움에서 저희의 정신을 해방하라. 다음에 필사자로서 너의 지혜에 맞게 육체를 입고 사는 내 형제들의 육체적 복지와 물질적 평안을 보살피라. 너의 우주 전체에서 영감을 주고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상적 종교 생활을 하라. 자신을 수여하는 행성에서 반란으로 격리된 인간을 영적으로 해방하라. 유란시아에서 최상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 더욱 이바지하고 이처럼 내가 친히 창조한 넓은 영토에 두루 이 통치권이 확대되게 하라. 육신의 모습을 잊고 물질로 자신을 수여하는 이 과제에서 너는 바야흐로 시공 창조자의 마지막 깨우침, 즉 사람의 성품 안에서 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일하는 이중의 체험을 겪으려 하느니라. 유한한 인간의 뜻과 무한한 창조자의 뜻이 최상 존재의 진화하는 신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너의 속세의 일생에서 이 둘은 하나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수여하는 행성에 진리영을 퍼붓고 고립된 그 구체에서 모든 정상 필사자가 우리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격리된 계심, 곧 그 영역의 생각결자의 보살핌을 이처럼 즉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만들라. 질문 있습니까? 되게 인상적인 게 이 부분에 고치하기 위하여 정신 이상적 종교 생활을 하라. 최상 존재가 네. 경험을 통해서
최상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음. 진화를 겪고 있는 아. 존재예요. 음. 그래서 최상 존재를 완전하게 만드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은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필요한가? 이거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만 뭐 하나님이 필요해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음. 기도하고 떼쓰고 그러는데 예. 협상하고 예. 근데 사람이 최상위에게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기독교에는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요. 예. 유일한 시화책이 지금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수요 세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해도 너의 우주 전체를 가르치고 정신을 고취하려고 일생을 살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너는 유란시아에서 필사자로서 육신화하는 이 생명을 수여하고 있지만 너의 행정 영토인 광대한 은하계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지금 형성하거나 아직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모든 행성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지금 존재하거나 앞으로 살지 모르는 모든 인간 및 초인간 지성 존재에게 영적 감화를 주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야 하느니라. 내가 땅에서 머무르는 시절에 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을 위해서나 유란시아나 또는 어떤 다른 세상에서 이후 인간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서 땅에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니라. 그보다 유란시아에서 육체를 입은 일생이 다가올 어느 시대 세대에도 모든 내받은 세계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라. 필사자로서 육신화하여 이룩하고 체험해야 하는 큰 사명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진심으로 자극받은 일생을 살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서 특히 육체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결심에 포함되어 있느니라. 동시에 너는 또한 온 네바돈의 초인간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새로이 향상된 방법으로 설명하리라.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인간 및 초인간 부류의 지성에게 새로이 드러내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이 봉사와 똑같이 너는 또한 하나님에게 사람을 새로이 드러내려고 활동하리라. 육체를 입은 짧은 일생에 온 네바돈에서 전에 본 적이 없다시피 필사자로서 존재하는 짧은 생애 동안 하느님을 아는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초월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람에 대하여 또한 행성생에서 겪은 풍파를 온 네바돈의 모든 초인간 지성 존재에게 어느 시대를 위해서도 새롭고 빛나게 설명하라. 너는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유란시아로 내려가야 하고 너의 시절과 세대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광대한 우주 사무에 최상으로 종사하는 기법, 완전하게 된 이상적 기법을 너희 우주 전체에게 보여주도록 내가 활동하리라. 그 기법은 사람을 찾아내어 하느님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사람이 하느님을 찾다가 찾아내는 현상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서로 흡족하게 그것도 육체로 사는 짧은 일생 동안에 하는 것이라. 까지 하고 음, 아까 이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라 그 말씀해 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배우게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공부한 우리들은 바로 그 이상적인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각 교회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음,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걸 음. 보여주고, 예, 또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아, 질문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이나 또 교회 이런 데 속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질문 있습니까? 유라시아에서 제시하는 종교 생활과 지금 유라시아 지구에서 하는 예,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패단이 많죠. 이 수직적인 조직이니까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또 옛날에는 카톨릭에서 카톨릭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신교도 그런 경향이 물론 있는데 어, 보통 사람들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일요일 예배 부를 때 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어디야 유크레인에 30년 전인가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한 일요일 날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성경책을 아무도 갖고 있질 않아요. 아, 너무 비싸서. 비싸서 한 권에 한 10불 정도 되더라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난해서 성경책을 못 보고 찬송가도 없고 근데 찬송가를 다 줄줄이 외워요. 아, 신부가 무슨 노래를 무슨 곡을 다 같이 합창합시다 그러면 그냥 1절서부터 5절 끝까지 예, 다 외워서 한다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하나님하고 보통 평신도 사이 중간쯤에 0.5쯤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1이고 사람이 0이면은 예, 신부는 한 0.5쯤 올라가 있어요. 어, 그래, 그리고 우민 정책을 썼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 게 또 이유가 물론 있는데 신약이 그리스말로 써 있잖아요. 예, 근데 로마 사람들한테 그리스 말이 어렵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는 라틴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책이 전부 그리스 말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국에서 받았다고 쳐요. 근데 전부 한자로 적혀 있으면 그걸 보통 시민이 읽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한 600년경에 히에로니무스 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신약을 번역해요. 히에로니무스, 히에로니무스. 어,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거를 그 판을 성경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했죠. 예.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거는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벌게이트는 원래 원어가 라틴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벌가 쌍놈들을 위한 쌍남자. 쌍놈들의 글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 벌게이트라고 불러요. 어느 쪽이 쌍놈? 라틴어가 나, 쌍놈의 어, 말인가 해. 평민들이 쓴 아, 말이다. 이래서 벌게이트라고. 근데 그거를 어, 로마 사람들이 쓸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유럽으로 퍼지면서 네.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신부들밖에 없어요. 이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어. 비잔틴 제국이 1453년에 망해요. 예, 그 중세 시대에 라틴어로 신부들만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러니까 보통 평민은 그리스 말도 못하고 라틴어도 못하고 자기 영국 사람은 영국어 하고 그러는데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 하고 그 라틴어를 못하니까 무슨 소리가 적혀 있는지 알 수가 뜻은 없어요. 모르고 그냥 뜻을 모르고 흑조리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 이거는 누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꼬집어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 어,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헌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러지 말고 음, 화가들을 동원해요. 음, 화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원래 유명한 화가들이 다 비잔틴 제국에 가서 거기서 돈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뜻은 못하네.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건달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어, 플로렌스에서 음, 플로렌스에 있는 메디치가가 음.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아, 마이클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림을 그려라. 이게 우리 교회를 짓는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화가들이 또 돈을 두둑히 달라 그러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재료를 제대로 재주가. 안 쓰면은 안 되니까 그림값에 이게 명시를 해요. 금이 음, 얼만큼 들어가고 금값이 얼마요. 또 파란색. 청금색 돌가루 네. 그게 라피스 라줄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그 청색 도료가 얼만큼 필요하고 그 금돈이 몇 개나 들어가는가. 그다음에 내 레이버 내 수호하는 값 1년 봉급 이렇게 내서 그림을 그래. 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민들이 와서 아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쭝얼쭝얼 얘기했구나. 아, 그래서 그런 그림은 확실히. 어난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 가브리엘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뭐 이런 스토리를 이제 설명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부가 그 그림 때문에 훨씬 표현하기가 그렇지. 좋구나. 말할 때. 말하면 잔소리고 그림 봐라. 음. 이렇게 했다. 지금은 우리는 번역이 다 돼가지고 지금은 번역이 돼 이해는 있는데 하지만, 카톨릭 교회에서 번역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음, 종교개혁이 1515년 정도 시작되는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 파문시키고 카톨릭에서 어, 자기네들이 좀 독자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독점하고. 걸 평민이 다 읽게 만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지. 한국의 저 한글 편찬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한자를
아는 거를 가지고 떠세를 부리던 선비들이, 귀족들이. 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파워가. 그래서 서양화가 그때부터 개발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림은 저 납작해요. 입체감이 없죠. 입체감이 없고 이차원적인 그림이라서 별로 흥미가 생기질 않는데, 비잔틴 제국이 망한 다음에 그 전통을 러시아에서 물려받아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가면은 세인트 피터스버그나 모스크바 이런 데 가면 그 옛날 그래. 교회들이, 러시아 정교 교회들이 있고, 전쟁 2차 대전 때 많이 파괴되는데 그건 다시 복구했고, 하여튼 찾으면은 그 초기 그림들을 볼 초기 수 있는 그림, 게. 네, 어, 초기 그림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요새는 이제 화판을 네모난 프레임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천을 입히죠. 근데 옛날에는 캔버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은 이제 회를 벽에다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막 마르면은, 마르자마자 거기다가 뭐 붓으로 그냥 그래. 칠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그걸 프레스코라고 그래요. 프레스코가 이태리 말로 프레시라는 뜻이에요. 아, 아, 회벽을 지금 프레시하게 지금 새로 만들었다. 거기다가 칠낸 거. 그래서 프레스코라 그러고, 근데 프레스코는 단점이 이게 오래 안 가요. 막 100년, 200년 되면 허물허물 떨어지니까. 갈라지고. 그러니까 복원하느라고 박물관에서 많이 애를 먹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아직 화폭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했어요. 나무 했죠. 판때기에다가 나무 판때기 한 2인치 되는 판때기 세로로 이렇게 길다랗게 세 개 만들어 놓고, 또 뒷면에는 가로로 3개 내지 붙이느라고.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 화판이 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렸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화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입체화를 그리기 시작한 게 마사치오라고 마사치오. 있죠. 마사치오가 그린 그림이 어디 가서 봤죠? 어디냐, 이탈리아에 가서 봤어요. 델리 카펠라 브랑카치. 카펠라라는 게 영어로 채플이라는 소리예요. 네. 요즘에 그 포레스텔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섞어서. 아카펠라로 노래한다는 게 반주 없이 한다는 소리가. 네. 왜냐면 채플에, 교회 가면 큰 성당 예배 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드리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뭐 오르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 거는 보통 때 예배고, 소규모 행사할 때 채플에 가서 무슨 가족이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결혼식을 거행한다든지 그런 거는 채플에서 하니까, 그때는 반주 없이, 아카펠라가 반주 없이 이런 소리, 채플에서 하는 거, 즉 피아노 뭐 올게니고 반주 없이.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알토, 테너 뭐 이런 식으로 4명이 앉아서 노래를. 반주 하나도 없이 노래하는 걸 아카펠로라 그래요. 아카펠로? 음. 그래서 아니면 아카펠라라고 하든지. 브랑카치. 카펠라 브랑카치에 그게 어디 있었지? 거기 가면 마사치오의 그림이 있어요. 거기 입체화
그림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 전까지는 러시아 이콘 또는 그리스 사람들의 이콘화가 그냥 2차원적으로 납작해요. 이 깊이가 없어요. 입체감을 안 써가지고. 입체적인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근데,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림이 오래된 그림이라. 오래된 그림이라 그래서 그 입체감이 입체감이 없어. 없어서. 참 너무 못 그렸다. 근데 그랬지. 그걸 보면은 영감이 안 우러나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림 못 그리고도 먹고 살았구나. 그랬어. 근데 마사치오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지오토도, 입체화를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한 100년 정도 앞서는데, 하여튼, 마사치오가, 그걸 잘 보여준다 그러면. 그럼 충분히 설명했어요? 뭐를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의 종교 생활이 나와서 예, 제가 여러 여쭤본 건데 지금 현재 그 어떤 종교는 대부분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요. 거기에는 굉장히 그 재정적인 바탕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난 경제력과 재정적인 바탕. 플러스 또 수직적인 어떤 상명하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거의 그런 개념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유라시아에서의 종교 생활이라 하면 어떤 수평적이면서도 하느님과 나의 만남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까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에 가라 뭐 이렇게 전도나 전파 같은 거 하려면은 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막연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막연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많아서 그걸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그 예. 유라시아에서 제시하는 종교 생활은 하느님과 생각교열자는 하느님과 나의 만남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전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조직이나 경제적인 바탕 그리고 쭉 면면이 내려오는 어떤 체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 저희 유라시아 쪽엔 전무하기 때문에 예, 또 새로운 패턴이고요. 예, 아까 그 전쟁 얘기 나왔을 때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보통 때는 왕이나 이게 추장이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만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그냥 왕만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거쳐야 되고, 재정적인 기반이라든지 그렇죠. 무기도 만들고 하려면은, 재정적인,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보통 때 쭉 유지가 돼야 베란간에 전쟁이 나니까 모여 해가지고 왕이 돼서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종교 생활에 현재 기독교나 이런 불교 같은 경우는 거대한 경제력이거든요. 정말 예. 거대한 경제력이라다 거대한 조직력과 또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수익적인 이런 것이 많은데 유라시아의 이 종교 생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잠깐 여쭤봤던 거예요. 예. 그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계시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직은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예. 예, 조직하느냐?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어라. 예. 이거는 수평 조직이다. 예. 그리고 수직적인 카톨릭 또는 신교 뭐 어느 교회. 종파든지 다 수직 조직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죠. 신부나 사제 목사님들의 역할은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하고 통신도 사이 중간에 끼어서 뭐 대신 기도해주고 돈은 바쳐라. 이제 헌금을 예. 내야 되니까. 근데 계시자들이 새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 간접적으로 수직적으로 된 거 그런 거 말고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어라. 한 10명씩 스터디 이렇게. 그룹을 예. 만들어라. 그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따져서 사제들만 근육을 잔뜩 기르고 평신도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배만 불룩 튀어나오고 다리는 가늘고 머리만 크게 자라서. 머리만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사람 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운동을 시켜라. 실천하게 만들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어,
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정할 수 없으면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 돈을 음, 교회든지 어딘지 돈을 내야 내서 돼요. 예. 일을 하게 그나마라도. 만들어주는 거. 예.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각자가 자기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일으켜라.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 사회 봉사 이런 걸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못하면은 실제로 자기 머슬을, 자기 근육을 써서 봉사 활동을 못하면 남이 하는 거에 돈이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최소한도 그런 네. 얘기예요. 뭐 돈을 내라 꼭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각자 운동하세요. 심장 튼튼히 하고, 네. 어, 근데 힘드니까 스타디 근데 그룹을 그거를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면 돈이라도 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스타디 그룹 하는 게 그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10명을 모으려도 그래도 밥은 준비해놔야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 네, 먹는 거를 그래, 그게 준비해놓고,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사람 경우에. 그래, 옛날에도 교회 가면 뭐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 주고 네. 항상 아이들 물질이다가, 끌어들이느라고, 그런 활동이 필요해요. 예. 일단, 어디서 밥을 준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와요. 밥 먹으려고. 그래서, 밥을 준다, 그거보다, 아니, 이거 하면서 거기 가면 밥을 주더라. 그럼 아무래도 자연히 오게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그것도 뭐 배도 고프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 가서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 따로 겸사겸사. 쓰고 이런 예. 거보다 그런 것 그런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그 쌀 떨어졌냐 고기 잡으러 가라 그래서 그렇죠. 바닷가에 가서 그렇죠. 그 예, 어느 신부님이 예수님이 먹는 거 좋아하셨다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맨날 보면 먹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그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공생에 가기 전에 가족들에 대한 대비 그리고 예. 뭐 제자들도 일주일씩 뭐 고기 잡으러도 가고 뭐 일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돈 벌어라 그렇게 하고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유란시아는 좀 그런 부분이 야 이거 참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텐데 예, 예. 잠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리가 멀면 잘 안 모이게 되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해서 스터디 그룹이 이상적인 것 한 달에 같아요. 한 번 정도라도 예.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맨 공부만 하고 있는 것보다 먹을 게 나와야 그 사람들이 더 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한 끼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2년 동안 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조직이 스터디 그룹이 커지면은 예, 그런 거를 앞으로 예.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이나 2번씩 크게 다 모이고 공부하는 사람들, 액티비티가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어디 또 읽어야 돼요? 질문 더 네. 있습니까? 좀 아, 내려가 보세요. 아직 어? 많이 남아 있는가? 어? 여기까지 요것만 마치죠. 한 패러그래프 예.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그 영역의 보통 인간이 되겠지만 너희 잠재성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창조 아들로 남아 있을 것을 늘 명심하라고 주의를 주노라. 이 육신화를 통해서 내내 비록 너는 사람의 아들로서 살고 행동하겠지만 신으로서 내 자신의 창조 속성을 구원자별로부터 유란시아까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니라. 너의 생각 조절자가 도착하고 나서 어느 순간이라도 육신화를 끝내는 것은 항상 너의 의지에 달려 있느니라. 조절자가 도착하고 그를 받아들이기 전에 너의 몸이 온전할 것을 내가 보장하겠노라.
그러나 너희 조절자가 도착하고 나서 너의 수요 사명의 성질과 중요성을 차츰차츰 인식함과 동시에 창조자 특권을 너 개인의 몸에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성이 너의 필사 인격과 붙은 채로 남아 있으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초인간적 달성 의지나 성취나 또는 권력의 표현을 삼가야 하느니라. 그러나 의식하여 신중하게 의도한 행위로서 전신을 다하여 내린 선택을 끝마치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제외하고 내가 땅에서 보낼 생애에서 아무런 초인간적 결과가 뒤따르지 아니하리라. 네. 질문 있습니까? 아까 먹는 거 얘기했는데 조직 모일 때 이제 미국에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조금씩. 그 모아놓으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걸 부담하려고 그러면 한 10명 모이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서제스트 합니다. 제가 경험상. 근데 또 못 가지고 오는 이제 총각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못 가지고 오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조금 모아놓으면 한 끼 식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명 그룹 만드는 게 참 이상적이다. 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근데 우린 유튜버가 요즘 있어가지고 그거 없이도 참 좋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네. 봬요. 그거 네. 예. 끝나고 감사합니다. 나서 남아 있으세요. 왜? 아까 얘기하기로 했잖아. 지금 뭐를 한국 얘기? 돌아가는 거. 아니, 아니? 그런 적 없어.